안녕하세요. 방콕에서 부동산 에이전시를 운영 중인 고마제씨입니다. 제가 이 유튜브 블로그 카테고리도 좀 나누고 오래된 거는 비공개로 좀 돌리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많이 안 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좀 잠을 줄이더라도 좀 작업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은 지난주 수요일 날 했던 것처럼 좀 긴 내용을 얘기를 하고요. 일요일 날은 조금 짧은 내용을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은 라이브 방송을 하죠. 이 라이브 방송은 항상 영상을 남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이브 방송에 꼭 참여를 해보시면 이제 콘도, 개별 콘도들에 대해서 제가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조금 유익한 시간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5명 이상 될 때만 항상 방송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태국의 부동산 수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한국의 부동산 수수료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전 세계에서 제일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도 제일 낮죠. 그게 고착화되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수수료를 굉장히 우습게 압니다. 무슨 얘기냐면 간단하게 한국에서는 변호사도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왜 변호사 거래를 안 합니까? 뻔한 내용이죠. 변호사가 부동산에 대해서 많이 모르기 때문에 안 한 게 아니죠.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잘못된 이 방향성, 한국적인 생각을 가지고 태국에 오면, 아니면 태국뿐만이 아니라 외국에 와서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방향성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태국의 부자들이 자기네들이 직접 콘도를 사거나 뭐 다른 부동산을 사는 경우는 없습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죠. 부자들은 그런 식으로 일을 하지를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태국에서는 계약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태국에서는 에이전트를 전부 다 끼고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콘도를 거래를 했다라고 치면 여러분들한테 10원짜리 한 장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10원짜리 한 장 받지를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태국도 미국하고 똑같이 매도자만 수수료를 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매도자만 수수료를 냅니다. 임대인 경우는 임대인만 수수료를 냅니다. 그러니까 매수자나 임차인은 수수료를 내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 한국에서 아파트를 우리가 판다라고 합시다. 가격이 좀 올라서. 그런데 팔려고 해보니까 지금 세금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세금이 좀 떨어지거나 또 아니면 더 많이 가격이 올랐을 때 팔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생기죠. 그거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세금 부분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세금 부분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겁니다. 이제 커미션이 예를 들어서 수수료가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다고 하면 이 책정된 가격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까지 용인되는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콘도를 사실 때 이미 다 포함되어 있는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판매 계약을 맺으면 판매 계약에 커미션이 다 나옵니다. 그러면 이 커미션들은 이미 가격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격이 다 동일한 콘도라고 칩시다. 가격이 전부 다 동일한 콘도, 누가 와도 사도 동일한 콘도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굳이 혼자 가가지고 사는 경우는 바보 같은 행위가 되는 거죠. 남의 케어를 전혀 못 받는 멍청한 짓밖에 안 되는 겁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 않습니까? 그것도 해외까지 나와서 항상 강조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행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 여러분들이 저한테 주는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걸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 임대를 했을 때,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매매를 할 때는 3%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3% 이상의 커미션을 지불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거는 매도자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고 파실 때는 커미션을 내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임대를 나왔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태국에 와서 임대를 하게 되면 집을 보지 않습니까? 집을 보면 마음에 들면 먼저 가계약금을 넣겠죠. 그러면 여기 가계약금은 한 달치입니다. 한 달치를 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계약서 쓰는 날 와서 2달치를 내고 입주를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총 3달치가 들어가죠. 그 중에서 한 달치는 앞에 얘기했듯이 선불입니다.
이거 월세는 태국은 선불이 됩니다. 그럼 나머지 2달치가 보증금이 됩니다. 이 2달치에서 1달치가 바로 임대 수수료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임대 수수료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집주인이나 임차인을 찾아주는 에이전트나 단기 거래를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단기 거래를 하게 되면 임대인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단기 거래를 했을 때 커미션을 똑같이 주게 되면 계속 어마어마한 손해가 나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만약에 이거를 개월수로 잘라가지고 예를 들어서 정상적으로 준다라고 하면 그 에이전트가 그거 하고 싶겠습니까? 그거 하기 싫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거의 단기 거래를 거의 안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기 거래를 하는데 정말 안 나가거나 정말 단기 거래 안 하면 안 되는 동네 같은 데나 단기 거래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아예 비싸게 받는 경우 있습니다. 아예 가격을 비싸게 받으면 단기 거래를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임대인과 임차인 경우에 임대인만 커미션은 수수료를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차인 낸 것에 2달치의 보증금 중에서 1달치가 부동산 수수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상가인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이 보증금의 개월수가 훨씬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최소 3개월 이상이고요. 5개월 이상 달라고 하는데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예를 들어서 어마어마하게 위치가 좋고 인기가 좋은 곳이라고 치면 좀 많이 달라고 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런 거에 따라서 조금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차피 부동산 수수료는 그 안에서 또 임대인이 줍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저희 회사인 경우는 어떤지 이제 조금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드리면요. 투자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투자하는 건 어차피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가격이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저희들이 판매 계약한 거에 따라서 거기서 받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임대를 했을 때입니다. 저희들 고객들은 그것 때문에 저한테 굉장히 고마워합니다. 고객들은 고마워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월세 집을 구하러 간다라고 하면 일반 부동산에 가겠죠. 한국 사람이 하는. 그런데 한국에 있는 미국 사람이 하는 미국 부동산에 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 직원들이 어느 정도 많이 발전은 했습니다만 아직도 고객을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고객을 물어올 정도의 수준까지는 아직은 안 됩니다. 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어서 몇 년 안에는 그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현재는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누가 고객을 물어와야 되냐면 대부분 제가 협력하고 있는 협력 에이전시에 있는 에이전트들이 고객을 데려오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에이전트들하고 수수료에 대해서 어떻게 나눠 먹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하나 들어보면, 자, 3만 바트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시다. 제가 기준을 잡는 게 항상 3만 바트입니다. 3만 바트짜리 콘도라고 하면 이 3만 바트짜리 콘도를 15,000바트씩 나눠 가지자고 하면 앞에서 오케이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임대를 놔줄 때 한 콘도 안에서 자기가 3만 바트를 다 받을 수 있는 유닛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거부터 팔지 이거부터 처리를 하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아예 보여주지를 않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후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한 10군데였다가 지금 9군데거든요. 9군데 하고 있는데 이 9군데에 있는 임차인들이 9군데 하고 있는 에이전트들이 왜 제 걸 빨리 해주냐면 저는 3만 바트 이하의 임대료는 아예 받지를 않습니다. 나누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 고객들이 콘도들의 대부분이 한 70%는 3만 바트 이하짜리입니다. 보통 3만 바트 이상 되는 원베드룸이라고 하면 아주 비싼 지역인데 예를 들어 통로 같은 데서는 제가 원베드룸을 아예 팔지를 않거든요. 그런 데서 원베드룸을 사면 안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팔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3만 바트 이하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랬을 때 제가 아예 커미션을 받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고객이 어떤지 다 일일이 제가 체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고객 나오면 아무나 안 넣어줍니다. 저는 국적도 다 확인하고요. 어떤 직업도 다 확인해서 넣습니다. 그래도 사고가 생깁니다. 그렇게 해도 사고가 생깁니다. 특히나 예를 들면 뭐 외국인과 태국인 커플 이런 것들, 이런 상황에서는 저는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한테도 안 줍니다. 나중에 말이 통하기 때문에 딴소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그런 경우를 많이 봐서 제가 한국 사람들한테도 제 고객들 콘도는 아예 안 줍니다. 자, 그래서 3만 바트 이하는 아예 안 받습니다. 그러면 3만 1000바 되면 제가 1000바트를 받아가거든요. 1000바트 받으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 직원하고 밥 사 먹겠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일에 가야 되고요. 계약서는 보통 거래를 하는 에이전시에서 쓰기 때문에 에이전시가 쓴 계약서 전부 다 수정하고 감수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당일날도 가야 되고요. 그리고 뭐 집에 프로블럼이 생긴다. 예를 들면 뭐 에어컨을 청소할 때가 됐다. 그러면 그런 것도 저희들이 다 처리를 하게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예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제가 뭐 운전을 해서 거기 가더라도 비용을 아예 받지 않죠. 제가 밤 11시에 가서 임차인 쫓아낸 적도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제 케어를 받으시는 분들은 제가 일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할 때 제가 가끔씩 저는 사장님하고 거래를 못 하겠습니다 하는 이유는 다 그런 면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 쪽에서 나오는 거고요. 실제로 중간에 문제가 프로블럼이 생기면 굉장히 괴롭습니다. 저는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일을 하는데 굉장히 괴롭거나 아니면 제 일에 타격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드백이 굉장히 안 되시는 분, 이런 분들은 제가 거기에만 신경 쓰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사람을 가려서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만큼 제가 해드리는 서비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말고도 나중에 설명하면 와, 저런 식으로도 일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자, 세 번째, 그리고 정말 신용이 없으면 저하고는 일을 못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도 신용이 있어야 되고 그분도 저한테 신용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임대를 해주는 경우 제가 7만 바트 이상의 임대만 해드리는 이유도 딱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는 막 해드렸는데 이분들이 참 재미난 게 콘도를 판매할 때 보는 콘도 숫자보다요, 임대할 때 콘도를 10군데씩 보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정말 일해주고 돈도 못 받는데 그런 일을 해야 할 이유가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안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임대료가 예를 들어서 한 7만 바트 정도 되면 한 3만 5천 바트, 3만 5천 바트 받으니까 그 정도는 그래도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런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10군데씩 보여주지 않습니다. 제가 임대를 잘 안 하려는 이유가 뭐냐면 아줌마들 있죠. 아줌마들이라서 좀 미안한데 남자들은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아줌마들 있잖아요. 남편 회사가 사무부라칸입니다. 사무부라칸인데 사통 가서 콘도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으로 자기가 봤거든요. 그냥 보고 싶은 거예요. 그건 관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잘 안 하려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가거래, 제가 유일하게 커미션을 따로 받는 경우가 상가입니다. 원래는 아까 얘기했듯이 임대인이 줘야 되지만 상가 거래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안 합니다. 이것도 잘 안 합니다.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사이트라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아무 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제가 DD 프로퍼티에 지금 슬롯이 80개 남아 있습니다. 80개 남아 있는데 제가 이 DD 프로퍼티의 슬롯에 도배를 한번 해봤는데도 전화 오는 게 외국인, 태국인 뭐 이런 커플들 전화, 정말 집 구하기 힘든 사람들 밖에는 연락이 안 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그걸로 올리긴 하는데 거래는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 있는데 상가 시장은요 더 없습니다. 굉장히 폐쇄적이기 때문에 상가 시장은요 부동산 사이트를 보고 상가를 찾는
그거는 하늘 별 따기입니다. 그래서 상가를 구하려고 하면 정말 발품을 팔아가지고 그 동네를 다 돌아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맞는 상가를 찾아내야 되는데 굉장히 힘들겠죠. 자, 그런데 커미션을 하나도 못 받는다. 수수료를 하나도 못 받으면 해줘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게 시장이 폐쇄적이다 보니까 좋은 상가 있지 않습니까? 좀 비싸고 좋은 상가 같은 경우는 이걸 가지고 있는 에이전트가 내놓겠습니까? 안 내놓겠습니까? 안 내놓죠. 나 아니라도 살 사람이 많으니까 자기가 커미션 다 먹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상가들을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저 같은 경우에 커미션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따로. 자, 그래서 그런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년에 제가 상가 거래를 드리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굳이 저한테 상가 거래를 정말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만 제가 지역이 맞으면 지역을 제가 할 수 있는 동네면 제가 해드립니다만 어지간하면 잘 안 해드리고요. 그냥 단지 이제 그 법인 만들 때 사고가 좀 많이 나거든요. 그리고 뭐 또 과대 광고 같은 것들은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이 제보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법인 만들 때는 좀 도와드립니다. 제가 제 법인 만들어준 법무사 있지 않습니까? 그 법무사를 제가 태국 법무사를 소개시켜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만 하고 제가 빠지기 때문에 그분하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안전하기 때문에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겠죠. 그리고 그 친구가 일을 잘합니다. 좀 무뚝뚝합니다. 사교성은 정말 떨어집니다만 일은 잘하는 친구고 화교고 일을 잘합니다. 그래서 그거 정도만 서비스를 해주고요. 실제로 1년에 한 건 정도 할까 말까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뭐 쇼룸 같은 거 한다고 한 이후로는 뭐 기업체에서 연락을 해도 잘 안 받습니다. 연락이 와도 제가 잘 일을 안 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상가 부분만 제가 따로 만약에 하게 되면 커미션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사업한다고 상가를 한다고 치면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에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한국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제가 봤을 때 상가 거래를 좀 많이 할 겁니다. 그쪽이 돈이 잘 되기 때문에 많이 할 거라서 그분들한테 오히려 가보시는 게 저한테 하는 것보다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상가가 여기서 주 종목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한테 안전하게 해드리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아무래도 그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분들이 저보다는 더 잘 알 겁니다. 저는 솔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시고 만약에 이렇게 걱정이 되시면 제가 그 계약서 있지 않습니까? 계약서 부분은 제가 따로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서에서 많이 사고가 나거든요. 계약서만 잘 보면 큰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무료로 제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만약 잘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 제가 뭐 콘도나 뭐 집 부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자부심이 있지만 아무래도 많이 거래를 안 했기 때문에 상가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보다 잘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의뢰를 하시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나. 제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 그런 분들이 있으면 하시고요. 만약에 없으면 저한테 의뢰를 해도 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것만 해드립니다. 제가 할 수 없는 거는 태국인 에이전트하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타고에서 상가를 하는 리테일하는 태국인 에이전트들이 꼭 정직하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겪어본 별파로는 딱히 그렇지는 않은 사람들이 많아서 그쪽도 특히 거래 가격이나 계약서를 잘 확인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수수료는 매도자하고 임대인만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판매를 할 때는 당연히 내야 되겠고 임대를 나갈 때도 당연히 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매매 같은 경우는 3% 이상이다 보시면 되고 임대 같은 경우는 한 달 임대료가 수수료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의 규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는 방콕에서 고마저씨였습니다.